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이 경기 변화에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이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라 이런 조언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 유통주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통주가 더 이상 경기 방어주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감한 M&A에 IPO 행렬이 이어지고 빅테크 기업들까지 대거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곳곳이 전쟁터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 이런 흐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쿠팡이었습니다. 지난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은 당일 시가총액만 88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몸값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쿠팡에 이어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쿠팡의 미국 시장 상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많은 유통기업들을 뭔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은 중고나라를, GS 리테일은 요기요를 인수하며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고 판매하는 종합 플랫폼에서 특정 품목을 강화한 전문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쓱닷컴도 기대를 모으는데 현재 예상되는 기업 가치만 최고 15조 원에 달합니다. 마켓컬리, 오아시스 마켓 등도 IPO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죠. 코로나19에 대한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상장을 서둘러서 그래야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와 확실시되는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진 않을지가 이커머스 업계에겐 걱정거리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도 성장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제 살 깎아먹기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이 과도한 할인 쿠폰 살포 전쟁, 우리 소비자분들이 아마 직접 체감하실 텐데 이커머스 춘추 전국 시대를 맡고 있는 유통업계 이 최후의 생존자는 누가 되고 언제쯤 치킨 게임이 끝이 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아직까지 네. 이커머스 업계에서 아마존 같은 이 압도적인 1인자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내년에는 그렇죠. 구도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년에도 뭐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3강 구도 굳히기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3강 구도요? 네, 혹시 빅3 법칙 들어봤을까요? 글쎄요. 빅3 법칙이요? 네, 이 빅3 법칙은 어떤 업종이든 그 메이저 세계 업체가 70에서 80%의 시장 점유율로 그 시장을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이건데요. 네. 전 세계 탑2 이커머스 시장이죠.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이 이론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존 독주의 그 쇼피파이 그리고 월마트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알리바바와 징둥, 양강구도의 신흥 강자가 끼어들면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국내 시장도 3강 구도를 좀 더 확실히 하는 그런 경쟁 체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3강 구도 굳히기가 될 거다. 누가 3강으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점유율로 보면 네이버, SSG닷컴 그리고 쿠팡 순입니다. 네. 이제 그 SSG닷컴은 그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쿠팡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개사의 점유율이 45%에 불과합니다. 3강 구도를 굳혔다고 할 수 있는 숫자 점유율이 70에서 80%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죠. 네. 달리 말하면 4위와의 격차도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추격이 가능한 셈인데요. 실제로 이제 바로 밑에는 한때 단일 플랫폼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그 11번가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의 유통 강자죠. 롯데 그리고 커머스 사업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머지 주자들한테도 기회가 네. 없지 않다 이런 얘기고. 네. 그래도 3위까지는 워낙 좀 쟁쟁합니다. 네이버, 네. 신세계, 쿠팡. 이 나머지 주자들이 좀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강력합니다. 이들 세계 업체가. 그래서 빅3 체제로 굳혀진다고 하면 이들 세계 업체가 유력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들 업체들이 장점을 이제 각자 살리면서 이 3강 체제를 굳혀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하면 강력한 플랫폼,
강점이잖아요. 네. 입점 업체를 늘려가면서 이커머스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연이어 내놓은 신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주요 서비스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보기 서비스가 굉장히 뚜렷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상품 구색 강화를 통해서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30% 늘었습니다. 장보기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입니까? 이 지금 현재 이제 장보기 하면 우리 뭐 이마트에서 사기도 하고 마켓컬리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장보기를 네이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마트를 불러드리고 홈플러스도 이쪽에 입점 업체로 불러드린 거죠. 그래서 이쪽 우리 판에서 놀아라.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다른 겁니다. 플랫폼의 것들을 네이버로 들여오는 그런 그쵸. 시도인 거군요. 근데 어쨌든 이마트도 더 많이 판매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마트에서도 팔고 이곳에서도 팔아보겠다 이런 계획인 거고 그게 또 서로의 윈윈 전략으로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는 무신사의 도전장을 내서 남성 패션 편집숍 미스터도 지금 시범 서비스를 끝내고 주요 예. 서비스가 됐는데 현재 이제 3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을 했고요. 올해만 60%의 거래액 성장을 이뤘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상장하면서 자금을 네.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이걸로 지금 뭐 물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요? 내년에는 전국 로켓 배송 생활권을 이제 실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 메가 물류 센터가 있는데 이 네 곳 외에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지어가지고 내년에는 2개의 대규모 물류 첨단 물류 센터를 열게 됩니다. 지금 네. 이제 가동 예정이라고 해서 두 곳을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또 이제 이 외에도 10여 곳의 지역에 물류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그리고 영남 지역을 아우르는 배송 경쟁력을 갖춘다는 생각으로 정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외에도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유료 멤버십이죠. 로켓 와우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쿠팡 플레이에 올해만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매년 평균 약 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OTT 플랫폼 탑 5에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쿠팡이 올해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올해 투입된 금액이 쿠팡이 창립하고 지난해까지 투자한 그 금액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력을 바탕으로서 후바의 주자들이 넘보기 힘든 초격차를 이루겠다. 그런 쿠팡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팡은 배송하고 OTT 네. 이런 쪽에 좀 강점을 두는 네, 것 네. 같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갑자기 규모가 그쵸. 커졌는데 여기서는 뭘 한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전환인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베이 코리아랑 시너지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온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고 또 이제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그리고 스타필드, 백화점, 뭐 스타벅스까지 정말 뭐 굉장한 오프라인 자산이 있는데요. 이를 연계한 유료 멤버십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베이 코리아 외에도 온라인 패션몰 W 컨셉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걸로 통해서 이제 비식품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여기에 명품 시계와 보석 브랜드 들여오면서 럭셔리 상품들의 라인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미래 세대 소비자죠. MZ세대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SSG닷컴도 배송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1조 원 투자해서 물류센터 확대하고 또 이제 이미 갖고 있는 그 오프라인 거점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빠른 배송을 실현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빅3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 네. 나머지 주자들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또 누가 있습니까? 들어보시면 또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11번가는 아마존이랑 협력을 해서 조금 이제 경쟁력을 키울 거고 예. 또 그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유통 강자 롯데가 있고 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신흥 세력이 있는데요.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이 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제 배달 주문을 커머스 거래다라고 만약에 본다면요. 배민은 정말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그 결제 금액으로 본다면 이미 3위에 올라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비마트 같은 킥커머스 사업도 매년 4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무섭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김범준 우한 형제들 대표가 음식 배달 중개 플랫폼에서 벗어나 배민을 정말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카테고리 확대하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구독 서비스 론칭을 하면서 이제 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이지만 뷰티,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입점을 통해서 이제 배민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식 배달 앱에 워낙 좀 특화돼 있어가지고 뭐 네. 비마트 이런 거 과연 잘 될까 싶었는데 잘 되나 보죠? 성장을 하나 보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편의점에 나가기조차 좀 싫어가지고 네. 편의점에서 배달을 시키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비마트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비마트에서 시키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편의점의 성장세를 비마트가 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카카오 이미 뭐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미 우리 카톡을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 사용자들에게는 또 선물하기가 거의 필수 기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카카오는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 서비스에서만 이미 지난해 거래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또 다양한 브랜드를 계속 입점시키면서 이 선물하기 서비스의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1위 여성 패션 앱 지그재그를 인수를 했고 이모티콘부터 식품, 가전, 청소와 세탁까지 뭐 다양한 상품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수수료 없는 플랫폼을 또 선보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카카오가 커머스 사업에도 조금 힘을 싣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만큼 내년에 또 얼마나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일지 기대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저게 무서운 것 같아요. 수수료 없는 커머스. 네. 수수료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그쵸.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보가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니까. 어떻게 또 이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들을 얹힐지 궁금하긴 한데 이미 카톡도 우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 전략으로 또 승부를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야 네. 당연히 좀 편해지겠습니다만 업체들은 그럼 남는 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내년에도 업체들은 남는 게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승자 독식이 되기 위해서는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셨듯이 1위부터 3위 업체들의 그 점유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네. 그럼 어느 누구든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뭐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뭐 우리 쿠팡하면 계획된 적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델을 모든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 출혈 경쟁이 그거를 이제 업계에서는 주요 업체의 물류 투자가 끝나는 3, 4년 후가 아닐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도 뭐 3강 구도 혹은 절대 강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출혈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 승자 독식이라는 이커머스 특성, 사업 특성 때문인데 업계 관계자도 이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적자를 불사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 3, 4년 동안은 적자 경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